NCS 기반 병원 서비스 매니저 과정 제11강, 이번에는 대기 환자 관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대기 환자 관리는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죠. 모든 병원들이 대기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에 거의 목숨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다 배웠던 내용들은 핵심만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기 환자 관리가 중요한 이유, 대기 시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대기 시간 관리는 환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표시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점점 상담을 하는 전문가를 둬서 새로운 해결을 하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진료 대기 시간이 왜 가장 불만이 클까요? 왜냐하면 나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짧은 데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진료 시간 이전까지의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더 길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이 교재에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전 과정, 병원 코디네이터나 뭐 치과 코디네이터 과정에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만 확인하겠습니다. 대기실 환경을 관리하는 거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아주 중요한 업무죠. 이 일들의 실무는 코디네이터가 하지만 관리는 서비스 매니저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실에 읽을 거리들이 잘 준비가 됐느냐,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지 않고 가장자리를, 신문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자리 요런 부분을 스테플러로 딱 찍어두면 환자들이 신문을 막 이렇게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둔다고 해도 다시 정리만 하면 신문이 흐트러지지 않죠. 그 다음에 잡지 같은 것들이 표지나 뭐 이런 데가 뜯어지지 않았는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치워주는 것이 오히려 조금 허른 것을 내놓는 것보다 좋죠. 자, 그 다음에 음료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청결이죠. 청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원두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병원 코디네이터나 리셉셔니스트가 쭉 정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병원 서비스 매니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우리 병원의 서비스가 이제 환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오전에 한번,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 한번 쭉 라운딩을 해서 우리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하나의 오차도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악을 트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병원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음악을 선정하거나 하는 것을 그냥 자기 개인 취향으로 하지 않게끔 우리 병원이 뭐 선호하는, 뭐 우리 병원의 진료 과목에 맞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병원들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음악을 계속 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진료실에 뭐 30분 동안 대기하고 있었다, 진료 전에. 그러면 같은 음악을 2번, 3번 듣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병원에 온 환자가 같은 음악을 2번 들으면 그때부터는 훨씬 지루함을 느끼게 돼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관리를 하고 확인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게시판은 중요하죠. 게시판은 게시용 게시와 공지용 게시로 나눌 수 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 한 번 반드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병원을 라운딩 할 때에 뭐 조금 부서지거나 뜯어지거나 아니면 훼손되거나 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날의 진료 일정표 같은 것들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매일매일 바꿔서 게시됐는지, 이거 병원 코디네이터나 치과 코디네이터가 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 특별히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게시물도 환자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가 되었는지, 게시판, 게시용 게시, 공지용 게시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대기실. 대기 시간 관리는 모든 병원들이 거의 정말 아주
최일선으로 1번으로 개선하고 싶은 요소죠. 자, 대기실 환경을 체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될까요? 자, 이전 과정에서 다 했습니다. 자, 환자 입장이 돼서 그 다음에 혹시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이 있지 않으냐. 뭐 치과 같은 경우엔 유니트 같은 데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피부과나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베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베개 같은 경우에도 베개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 꺼지지 않는지, 그다음에 직원 화장실과 환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환자 화장실을 확인할 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우리 병원에 새로 도입한 시스템을 확인할 때 환자 입장이 돼서 예전보다 오히려 새로 도입한 것이 더 불편하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 이 대기실 환경 관리, 대기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환자용 화장실, 이런 것들은 서비스 매니저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대기 시간 관리를 위해서, 자, 1번. 중요한 것은 업무 프로세스를 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처방전 발행까지의 걸리는 시간, 환자들이 예를 들어 진료를 마치고 나와서 수납할 때 그 대기하는 이 시간이 또 있잖아요. 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환자가 진료 전이나 진료 후에 기다리는 시간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대기실에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물에 대해서 환자들이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게시 안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어떨 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잡지 같은 것들 중에서 뭐 어디에는 어떤 것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이렇게 있고, 우리 병원은 인포메이션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치료실들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피부관리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도 또 대기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 어떤 것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가서 갔다가 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대기할 때 내가 가서 대기할 동안 그걸 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물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환자 유형별로 특성이 파악돼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초진 상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진 상담 환자는 병원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이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 재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 기본 정보, 진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재진 환자가 원장님과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상담실장이나 여러분과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초기 상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원장님과 먼저 상담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초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장이나 병원 코디네이터와 먼저 상담을 한 후에 의료진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의 상담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상담이 끝나면은 주의사항들을 정확히 안내해야 되는데, 이 반드시 이 시간이 꼼꼼히 안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반드시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하는 환자들한테는 정확히 안내 받아야 되시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10분 동안, 5분 동안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를 반드시 해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수술이나 시술이 끝나고 나서 경과를 보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든지 뭘 찍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넘어오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자들에게 수술이 마치고 난 사항의 주의사항 이런 것도 모두 안내해야 되겠죠. 이런 걸 언제 해요? 대기 시간 동안에 안내를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환자가 진료하는 상황에 따라서 안내가 되어야 되죠. 자, 단순하게 그냥 치료하는 환자, 뭐 피부관리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이제 예를 들어 피부관리실로 들어온다든지 물리치료실로 들어온다든지 라고 해서 환자가 베드에 누워서 대기하지 않게끔 환자가 베드에 올라갔을 때는 바로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파트의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대기하는 순서를, 대기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연령에 따른 환자 응대 볼게요. 이것들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핵심만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환자 같은 경우에 요즘 어린이들은 너무 어린아이처럼 대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교재에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요즘 어떤 관심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병원들에 보면 뭐 동화책이라든지 만화책 같은 경우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은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거나 너무 많은 것들을 대화를 하는 것을 오히려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원에 왔을 때 그냥 이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뭐 컴퓨터를 설치한다든지 요즘은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전부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 환자들에게 너무 많이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편해하기 때문이죠. 자, 20대의 청년, 20대, 30대, 40대가 진료 예약 부도율이 제일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연령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들 같은 경우 환자 응대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예약에 대해서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약 부도율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환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예약 부도를 내잖아요.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약 취소를 하지도 않고 그냥 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드시 뭐 진료나 치료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실제로 환자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진료 예약 부도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들도 역시 병원에서 요즘은 잡지책을 보기보다는 병원에서 뭐 틀어놓은 TV라든지 이런 걸 본다든지 뭐 휴대폰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게시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병원의 블로그 같은 것도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들을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시판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20, 40대가 진료 예약이 많이 부도율이 높다 그랬죠? 자, 어떨 때요? 이들이 검사를 앞두고 예약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30대부터는 이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강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환자를 응대하면서 간간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40대 환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부터는 이제 건강검진을 아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나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뭐 한자가 오타가 났네요. 운동인데 죄송합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 그래서
병원들 같은 경우 보면 그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이렇게 벽에다 게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와서 대기하는 동안에 간단히 소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 같은 것들을 병원에 비치하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게끔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병원에 이렇게 비치를 해 놓으면 환자들이 사용하면서 대기 시간을 조금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환자들이 병원에 와 있는 시간을 불편해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이제 50대의 환자들부터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는 나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한 병원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한 명의 의사한테 집중적으로 진료해서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증상 그리고 이분의 상태를 같이 알고 준비할 수 있게끔 이제 여러분이 환자를 응대하고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까다로운 환자들이 있죠. 자, 흥분한 고객 혹은 불만이 있는 고객, 자, 어떻게 응대해요? 자, 사람 낮은 직급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병원 서비스 매니저인 여러분이 이 고객을 직접 응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고객을 그냥 현장에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응대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흥분한 고객을 바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잠시 한숨 돌리게끔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장소를 바꾸는 것도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떠나서 다른 공간에서 새로이 다른 사람과 처음부터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왜 흥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흐름을 주는 것이 좋겠죠. 자, 환자들은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도 그 병원을 거의 많은 60% 이상의 환자는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흥분한 고객이 우리 병원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혹은 40% 정도의 사람은 다시 안 오잖아요. 다시 오지 않는 이 40% 정도의 사람이 마음을 풀고 귀가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자, 깐깐한 고객, 이분들한테는 반론을 펴지 말고 이분들을 수용하는 자세, 인정하는 자세, 불평을 자주자주 하는 고객, 이런 분들한테는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어떤 고객 보면 도대체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요구를 하는 고객들이 있죠. 자, 그럴 때는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임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자, 왜 안 돼요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상담 시간이나 대화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고객들이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요약해서 정리해서 환자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빈정거리는 고객, 말이 많은 고객,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면서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촉하는 고객,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객, 이런 고객들한테는 조금 늦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분들의 취향을 반드시 우리 직원 전체가 알고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다 배우셨을 겁니다. 고몰입, 그 다음 평가가 어렵고 구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파서 왔는데 치료가 됐지만 처음보다는 만족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알고 환자를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직원 교육하는 내용, 대기 시간, 대기실, 그 다음 환자 응대, 의료 서비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원들 교육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았습니다.